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말소기준 권리라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응찰해 가지고 낙찰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크나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시간에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말소기준 권리. 자, 여러분, 권리라는 게 뭡니까? 법이 주는 어떤 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소기준 권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낙찰을 받고요, 이제 법원에다가 잔금을 낼 거 아닙니까? 잔금을 내게 되면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를 했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지요. 예? 갑구에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 매매 해가지고 등기가 됨으로써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는데, 법원에서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는 소유권 등기를 안 해도 잔금을 법원에 납부하게 되면 소유권이 취득이 되는 겁니다. 소유권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말소기준 권리라는 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낙찰받고 잔금을 냈어요. 1억에 낙찰받고 이제 1억에 잔금을 냈다. 그리고 소유권 등기를 하는 데 있어서 추가로 돈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추가로 돈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뭔가가 잘못 권리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만약에 1억에 낙찰을 받았는데 또 1억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나 이건 불행한 일입니까? 안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낙찰을 받고 추가 비용이 들어가느냐,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권리를 말소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소기준 권리에는 인수되는 권리가 있어요. 요 인수되는 권리라고 하는 건 뭐냐? 낙찰자가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인수되는 권리고, 낙찰받고 추가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은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소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하는 거예요. 기준해가지고 추가 비용이 안 들어가는다, 소멸되는 권리가 되겠고,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인수되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인수되는 권리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소멸되는 권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 인지하기는 암기하고 인지하는 이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것만은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말소되는 권리, 요거 말소되는 권리. 이 말소되는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마지막에 전세권.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은 물건입니다. 등기가 된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이 그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것은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하는 겁니다. 자, 이건 그러나 실무적으로 많이 안 나오는데요. 자, 전세권에 여러분 어디에 들어갑니까? 을구에 들어가죠.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보증금 안 주면 그 전세권자가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하거나, 전세권자가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 내 전세금 그 물건이 경매로 낙찰되면 나 배당금 주세요 하고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법률 용어라 처음부터 이해하기가 좀 힘들 텐데요. 자, 요 7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머릿속에 여러분 7가지.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 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전세권. 7가지만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 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전세권. 자, 그러면 우선 여러분 압류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갑구. 네, 국가 등이 압류하는 겁니다. 국세를 못 내면 압류. 지방자치단체가에다가 지방세를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거 못 내면 압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압류는 국가 이외의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즉 채권을 보존받기 위해서 가압류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 간에도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을 안 주면 그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 대금 못 갚으면 신용카드 회사가 우리 부동산을 가압류합니다. 또 신용보증재단에서 또 가압류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런데 의료보험 못 내면 그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뭐 할까요? 국가기관이니까 압류가 되겠습니다. 일반 채권자는 가압류. 그러나 압류, 가압류 어디에 들어갑니까? 갑구에 들어갑니다. 갑구. 여러분, 등기부 갑구 공부하셨죠? 등기부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는 게 갑구가 되겠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하는 것이 을구가 되겠는데, 압류와 가압류는 갑구가 되겠고요. 자, 저당권하고 이 근저당권. 주로 실무적으로는 저당권은 거의 안 나옵니다. 우리가 은행에다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오게 되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우리 채무자는 근저당권 설정자가 되겠고, 은행 채권자는 근저당권자가 되겠는데, 이러한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 이건 어디에 들어가지요? 을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담보가등기. 여러분, 가등기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고 담보가등기가 있는데, 담보가등기는요 근저당권하고 사촌지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저당권하고 사촌지간이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오면서 가등기 치고 빌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실무적으로 가등기에는 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었죠. 우리가 부동산을 사겠다고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일단은 가등기 치고 나중에 뭐 1년 후에 2년 후에 차후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겠다 하면서 먼저 가등기 하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등기 원인이 매매 예약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매매 예약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매매 예약은 말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담보가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아니라 담보가등기는 근저당권 설정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가등기 친 사람이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그건 담보가등기입니다. 가등기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는 것은 채권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많이 나오진 않고요. 실무상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주로 많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은 그냥 담보가등기는 근저당권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강제경매 개시결정. 그래서 이 담보가등기는 근저당권이라고 하지만 이 가등기 어디에 들어갑니까? 갑구에 들어갑니다. 갑구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는 갑구에 들어간다. 그리고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여러분,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는 자,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즉 집행권원에 의해서 경매하는 것이 강제경매 강제경매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등기소에다가 촉탁해가지고 등기관이 등기부 갑구에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올라갑니다. 이 강제경매 개시결정 어디에 들어가지요? 갑구에 들어갑니다. 이거 모르면 절대로 이거 모르고 경매한다는 건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강제경매 개시결정 갑구. 의무경매 개시결정도 갑구죠. 그러나 강제경매 개시결정만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의무경매는 아닙니다.
강제경매. 그리고 이런 경우 강제경매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3자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으니까 그 빌려준 돈 대여금 반환 청구소를 먼저 하면 안 돼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채권을 보존받기 위해서 상대편 채무자의 재산에다가 가압류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압류를 시켜놓고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즉 가압류를 이행하기 위해서 본압류 이행을 목적으로 경매 신청하는 것이 강제경매입니다. 즉 법원으로부터 판결에 의해서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강제경매입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등기관이 그 채무자, 소유자의 등기부에다가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올라갑니다. 이것도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거나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했다면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자, 처음 하시기 때문에 법률 용어라 좀 까다롭다고 느껴지고, 야, 이거 이해가 잘 안 간다 이러는 건데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수되는 권리라는 것은 법원에서 여러분이 낙찰받고 추가 명이 들어가는 것이다. 낙찰자가 뭔가를 안아야 된다. 인수해야 된다. 돈이 추가로 들어간다. 그러나 소멸되는 권리는 낙찰자가 낙찰받은 이후에 다 등기부에 나타나는 것이 소멸, 없어진다. 그러니까 추가 비용이 절대로 들어갈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원에서 경매를 낙찰받을 때 인수되는 권리가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 다 말소되는 권리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이 시간에 알 거는 말소 기준 권리. 자, 이 말은 내가 낙찰받고 추가 비용이 들어가느냐,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는 7가지가 있다. 이 시간에는 7가지만 여러분이 경매하는 순간 평생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 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세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 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세권. 7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샘플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는데요. 자, 보실까요? 누군가가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네, 소유권 이전, 매매로 소유권 이전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아요. 김동수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매매에 의해서. 그런데 가장 자기 자본 가지고 아파트를 10억 주고 사는데 자기 돈 가지고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부족한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잖아요.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갑구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김동수라는 사람이 은행에다가 담보를 제공해가지고 5억 원을 빌려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갑니까?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근저당권. 여러분 근저당권 어디에 들어가지요? 을구에 들어갑니다. 김동수라는 사람이 2020년 5월에 이걸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역시 2020년 5월에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뭐 5월 10일 날 사왔는데 당일날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얼마? 5억 원 설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하면 매월 이자 갚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또 이 소유자가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세금을 못 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국가가 압류가 되겠죠. 압류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거는 갑구에 들어갑니다. 자, 또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신용카드 회사가 내 자산을 뭐 할까요? 가압류하겠죠. 가압류 어디에 들어갑니까? 갑구에 들어갑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 이런 상태에서 내가 은행에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이자를 갚지 못했어요. 3개월 연체됐어요. 그러면 계속 은행에서 족죽장 오겠죠. 언제까지 빨리 갚아라. 갚지 못하면 은행에서는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은행이 채권자니까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합니다.
은행인 근저당권자. 나는 근저당권 설정자고 은행은 근저당권자인데 은행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은 내 등기부에 뭐가 되느냐, 여기 뭐가 올라가느냐,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올라갑니다. 언제? 2024년 좋아요, 5월 26일 날 이렇게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뭐라고 써 있느냐, 2024 타경. 경매 사건은 다 타경입니다. 타경 3654 이렇게 해가지고 등기부에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임의경매 개시결정도 어디에 들어갑니까? 갑부가 되겠죠. 을구에 들어가는 건 근저당권이고 압류, 가압류는 갑부고 그리고 임의경매 개시결정도 갑부입니다. 이렇게 김동수의 부동산에 등기부 갑구에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올라가면 국가기관이 압류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동수는 이것을 처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로 빚을 갚지 않으면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이 중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 찾아보세요. 7가지 있었죠.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세권. 7가지 중에서 등기부상에 갑구가 되었던 을구가 되었던 제일로 먼저 나오는 걸 찾아보세요. 뭡니까? 근저당이잖아요. 근저당권. 그쵸? 7가지 중에서 제일로 앞에 있는 걸 찾아보시라 이 말이야. 제일로 앞에 있는 거. 근저당권.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기준 되는 거야. 기준. 그러면 이 기준 앞에 있는 것들은 인수가 되겠고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있는 것들은 다 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근저당권 앞에 있는 게 뭐 있나요?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가 이제 제3자가 낙찰받으면 소유권 등기할 거 아닙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말소시켜주세요. 말소시켜주세요. 말소. 하나, 둘, 셋, 넷. 4건이 다 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것은 낙찰자가 안아야 되는데 앞에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수되는 게 권리가 없어요.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소멸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낙찰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등기관에게 법원에다가 촉탁 등기 신청할 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임의경매 말소시켜주세요. 깨끗하게. 그러면 다 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기부상에 우리가 경매할 때 말소 기준 권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소 기준 권리 이해가 되셨죠? 말소 기준 권리란 낙찰자가 낙찰받고 인수하는 권리가 있느냐, 소멸되는 권리가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기준을 잡는 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말소 기준 권리는 7가지가 있다. 그 7가지 중에 제일로 먼저 나오는 게 뭐냐? 이게 근저당권이다. 이게 기준이 된다. 기준이 돼가지고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인수가 되겠고 인수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것들은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 소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사례를 가지고 계속 말소 기준 권리와 인수되는 것, 소멸되는 것을 하나씩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